네, 애프터마켓에서 수상한 흐름이 나온 종목들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애프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면서 시장이 참 강했습니다. 방산, 건설, 조선 등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들이 날아올랐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정기장 이후에도 이슈가 많았죠. 이분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주 SP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함께 애프터마켓 샅샅이 살펴보고 수상한 흐름이 나온 종목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종전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강만에 건설도 올랐고 방산도 시세를 내줬는데요. 본부장님은 오늘 애프터마켓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원래 아까 5시, 6시만 해도 없었던 종목군들이 등장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넥스틸, 그다음에 TCC 스틸, 세아제강 쥐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온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건을 하게 되면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강관이라던가 이런 것들 구조물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넥스틸과 세아제강 지주, TCC 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좀 넥스트 막판에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했던 거 보면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화라던가 오늘 또 풍력이 강했잖아요. 네. 오늘 넥스트레이드의 풍력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일부 개별적으로 엑스게이트라던가 이러한 일부 종목군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원익 IPS가 넥스트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일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렇게 빠진 거냐? 네. 아니면은 미국 FOMC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빠진 거냐? 이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면 결국에는 소부장주들이 대부분 밸류 부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은 저는 조정을 주면은 결국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쪽은 추가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 한번 공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상황 살펴봤는데요. 재건에 관련 종목들 장 막판에 좀 튀어오른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부장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정규장과의 차이가 컸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알아볼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장 막판에 좀 튀어올랐습니다. 특히 대명에너지는 정규장 막판에 오르더니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2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마 그 미국 풍력 발전 규제 해소 이게 컸던 것 같고요. 네. CS 윈드 상한가 가면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싹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대명에너지도 아마 그의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풍력 발전 개발 제한 조치 효력 상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일 수가 있는 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신재생도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서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지금 풍력 신재생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징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문제는 지금 풍력 관련주들 주가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게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속성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은 반갑습니다만 저는 좀 매도를 하고 좀 연속성을 보이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라서 특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차라리 매수할 거면 CS 윈드가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그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대명에너지는 좀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 또 시가총액도 낮거든요. 2,500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대명에너지를 끌고 갈 바에는 CS 윈드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에 대해서는 미국 풍력 발전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일장에서는 매도를 해보자,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CS 윈도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대장주죠. SK 하이닉스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240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훨씬 더 키웠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최근 미국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잖아요. 이게 7, 8월 중에 상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번 이슈가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실까요? 뭐 ADR 기대감은 기대감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증명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젠스랑 회동에서 저는 최고의 깐부는 최태원 회장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최태원 회장님과 가장 많이 만났거든요. 분명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지금 HBM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D램이랑 낸드 같은 경우는 한 자리, 뭐 두 자리 정도였거든요. 네. 뭐 10%, 50%뭐 이런 정도면 지금 HBM의 6월 초반 수출 데이터가 MOM 기준으로 20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HBM을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를 수출 데이터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결국엔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간접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는 여기서 매도 의견을 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하기에 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이크론 대비해서 아직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TP가 지금 500만 원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만약에 그 TP만큼 간다고 한다면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좀 신고가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럼에도 이 종목은 저는 좀 기회를 준다면 항상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 좋은 주식이 또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눌렸을 때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겠고, 지금이라도 포모를 느끼신다면은 일단 초병이라도 네. 한 주라도 띄우자. 그리고 만약에 한 주에 내가 240만 원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네. 근데 스퀘어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답은 이제 ETF로 가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댓글에서도 지금 하이닉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한화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4%대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가 이어지면서 9%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 X를 노린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오른 게 지금 한국항공우주 지분 9%를 취득해서 오른 건지, 네. 아니면 스페이스X가 주가가 잘 올라가서 오른 건지 좀 구별은 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주항공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은 한화임에는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에서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뭐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확보는 이제 그동안 정부 주도의 우주항공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그룹주가 중심을 잡을 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오늘 하필 공교롭게 방산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조합되면서 이제 하나가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넥스트에서 상승한 이유는 아마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이쪽에서 뭔가 수혜를 받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가가 10만 원 넘고 나서 이제 13만 원대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조정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뭐 조선이라던가 방산주도 움직이면은 한화그룹주들이 좀 주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역시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지금장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부터 이 종목들의 수상한 흐름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나온 종목들 대명에너지, SK하이닉스, 한화 내일장 열리면 이 종목들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주 본부장님 고맙습니다.